이번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전해드릴 내용은 나 노무현 찍었던 사람인데, 이게 지금 나 민주당 찍었던 사람인데, 나 문재인 찍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앞으로 제일 많이 나올 말, 나 이재명 찍었던 사람인데, 남인지 남운지 남영지 이런 버전이 지금 여기저기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노무현 재단에서 본격적으로 일베, DC, 펜코 등 사자 명예훼손 대응에 나선다고 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바로 저렇게 댓글 남기는 게 이명박근혜 윤석열은 욕해도 되고 노무현은 안 된다는 거냐. 그러니까 얼핏 보면 사람들이 저런 거에 낚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뭐 이명박이라는 아이 그 어마어마한 인간이 그 국가 권력, 그것도 진짜 정보기관까지 동원해가지고 집요하게 십수년간 작정하고 그 사자 명예훼손 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노무현을 찍었던 사람이라고 광을 파는데 요 닉네임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닉네임을 왜 강조하냐면 며칠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자기도 노무현 찍었다면서 뭐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지지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윤석열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선거 시스템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앞에 그 보여드린 닉네임이랑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슬쩍 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을 진짜 지지했던 것처럼 그런 인간이 지금 와가지고 부정선거를 옹호하면서 과거에 제가 이명박, 이준석 여기에 환상을 가졌다는 걸 알고 우파로 다시 돌아와라 이따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대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것들이 지금 보수 우파 타령하는 것 자체가 얼토당토하는 소리다 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사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 있는데 거기서도 뭐 이재명 대표님 지지했는데 좀 실망이다 이런 식으로 김 빠지는 얘기하는 거, 이런 걸 일단 믿고 걸러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실제 사례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물론 뭐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겠죠. 아무튼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지금 일베에서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노무현 재단이 뭐 개빡쳤다 그러면서 노짜만 봐도 웃긴데 어쩌라고 막 낄낄낄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글로도 남겼듯이 아주 극히 일부 내용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뭐 그동안은 뭐 굳이 이런 거를 많은 시민들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걸 좀 톤 조절을 해가지고 그냥 일베 심각하다, DC 뭐 펜코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뭐 한줌 세력들 갖고 난리야 요런 반응을 보이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 실체를 보여드리려는 거고요. 아무튼 보시다시피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조롱하고 낄낄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남겼던 건데요. 그동안 관용이란 명분으로 설렁설렁 넘어가니까 이번에도 또 그렇게 가는 줄 알고 저들이 끝까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설치고 있는 겁니다. 저러니까 일배인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노무현 대통령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까? 뭐 성역화하자 했습니까? 유머로 포장하면서 사자 명예훼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 십수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들도 다 압니다. 근데 이미 그게 도파민 중독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낄낄대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이걸 또 유머라든지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고 그런 걸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비판을 할 거면 정당한 비판을 하면 됩니다. 누가 그런 거 입틀막 하자 그랬습니까? 진짜 그런 거 입틀막 하고 검열하는 건 바로 윤석열인데 거기는 찬양하면서 자유민주주의 타령하는 것 자체가 모순투성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왜 개별적으로 DC, 일베, 펜코 유저들을 고소했겠습니까? 단순히 제가 욕하는 게 기분 나빠서?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바쁜데 그 경찰서 들락날락 했겠습니까? 그들의 그 악플러들의 심리, 이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결국에는 그 위기의 순간이 되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직접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반응들을 그 보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자세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다수의 막 한 사람을 다구리 치면서 막 낄낄대는 그런 악플러들, 평생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책임은 혼자 진다는 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실제로 펜코 유저들, 실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일베랑 펜코 유저를 직접 몇 년 전에 고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떤 반응이 나왔었냐, 요 보시면 그 닉네임이 굉장히 제가 모자이크로 해뒀는데 길이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냐, 이렇게 보시다시피 닉네임이 좀 긴 사람들이 일단 나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팬커 유저들 몇몇 닉네임 짧은 유저들은 자기가 알잖아요. 일단 그 겁 없이 막 그냥 악플 남겨놨는데 막상 고소를 당했다고 하니까
몇몇 짧은 닉네임의 유저들이 야 나 큰일 났다 난 거 같다 이러니까 긴 유저들이 닉네임 긴 유저들이 나만 아니면 돼. 난 아니니까 니네 잘 가라. 이 사람들이 같이 다구리 할 때는 한 편인 줄 알았겠죠. 하지만 막상 소장을 받고 책임을 질 때는 각자 혼자 알아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거 말고도 일베 유저들이 겉으로는 계속 센 척하고 인증샷 남기다가 뒤로는 와가지고 합의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막 부모님 통해가지고 어떻게든 합의를 막 부탁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이런 자세한 사례들은 제가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를 통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선다. 노무현 재단도 이와 관련해서 이사회까지 통과하고 정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아직까지 분위기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이건 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보여줄 겁니다. 이러니까 미국 정치 갤러리 여기서 뭐 제 노무현 노사모 이사가 뭡니까? 노무현 재단인데 노사모랑 노무현 재단 구분도 안 지으면서 아무튼 노사모 이사 너무 어린데 어떻게 이사를 했냐? 그러면서 한마디로 네가 지금 재단 이사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요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뭔 그래서 어쩌라고입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로서 공식적으로 그냥 옆에서 제가 그 사이드에서 뭐 이거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재단 이사로서 공식적으로 님들 사자 명예훼손하는 거 잡겠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란 말이 나옵니까?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말을 저들이 또 왜 하는 겁니까? 전한길 씨에 대해서 자기가 노사모 출신이라면서 오죽하면 윤석열 지금 찬양을 하겠냐 이 얘기를 한 걸 두고 거기에 제가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했다고 그걸 또 그대로 돌려준다면서 저런 식으로 어떻게든 끼워 맞추고 있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서사 전쟁이 중요하다는 점은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데 뭐 지금 자세히 말씀드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자기네들이 이제 그 이준석식 표현대로면 긁히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까려고 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한길 씨의 무리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무슨 뭐 짜장면 시켰는데 단무지만 오면 먹겠냐 이런 와닿지도 않는 비유를 하면서 또 탄핵이냐 나라 망하게 하겠다는 거냐 이러고 있는데 나라가 망해가는 건 외교,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등 윤석열이 하루라도 뒤에 대통령자가 붙어있는 한 어떻게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을 지금 끝까지 옹호하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까? 그러더니 지지율이 60%를 넘기고 직무에 복귀할 거다. 이거를 왜 저렇게 그 기사화해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마치 제가 어젯밤에 저 뭐 저녁으로 김치찌개 먹었습니다. 요런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한 거를 기사화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윤석열 지지율 60%가 넘을 리가 있습니까? 국힘당 내에서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서 다른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와중에 한번 선을 넘으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막 잘한다 해주는 사람들 보면서 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에게도 뭐 영상 편지를 전했다. 윤석열과 나란히 노벨 평화상 받길 바란다. 이제 갈 때까지 가서 뇌절이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그러니까 이걸 본 시민들은 저거 일타 강사가 맞냐? 이미 일타 강사로서의 그 실력, 영향력 이런 거는 거품이 다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일타 강사라고 그것도 뭐 자기 딴에는 뭐 그 극우가 아니다. 나는 상식파다. 좌파 우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냥 지금 윤석열을 좋아하고 전한길의 말이 맞다 하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저 도대체 왜 저러냐? 이런 반응이 압도적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2030을 위해서 마이크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란과 폭동을 옹호하는 겁니까? 이 자체가 지금 말 같지도 않은 건데 이걸 자꾸 언론에서 실어주니까 그 영향력이 일시적으로 커지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완전히 나락으로 간 겁니다. 이 반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까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전한길은 일단 본인과의 싸움부터 제대로 그 마무리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실제로 이거 전한길 씨가 했던 얘기거든요. 유튜브를 비판하면서 막 가스라이팅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 가스라이팅하고 그게 왜 먹히냐? 사람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예 그렇게 그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아예 종교가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저기 막 그 세이브 코리아라 그러면서 아예 가세연이랑 지금 같이 한 편을 먹고 움직이고 있죠. 완전히 본인이야말로 지금 부정선거를 믿고 싶은 사람들의 속성을 이용해서 거기서 재미 달달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시적으로는 이게 막 구독자도 늘고 뭐 조회수도 나오고 이러면서 언론이 좀 이렇게 주목을 해주니까 이게 막 영원히 갈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저렇게 스팀팩을 빨고 확 그냥 불이 붙은 거지, 지금 결국엔 옆에 메딕이 없어서 조만간 그 스팀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하게 뇌절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에 질세라 또 다음날 신문 1면을 차지하기 위해서 늘 고민하는 이준석 씨가 끼어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전한길, 황교안, 만만한 저런 사람들 두고 자꾸 토론하자고 어그로를 끌고 있는데 똑같은 부류입니다. 똑같은 부류.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시 저희 알림이 왕이도 채널 말씀 주시면 혜택이 있습니다.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태국 여행 시 해외 로밍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유심사의 2심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새해 이벤트로 혜택도 더 드리고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것도 중요한 이슈지만 이준석 씨 본인은 명태균 여론조작 그것과의 전쟁, 그리고 성상납과의 전쟁, 이거에 대해서 왜 토론을 안 하냐니까요. 저야 그렇다 치고 신인규 변호사가 토론하자는 건 왜 그렇게 피해 다니는 겁니까 도대체. 아무튼 그래서 전한길, 이준석, 그리고 황교안, 이들이 갑자기 무슨 되게 중요한 사람들처럼 지금 언론,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결국에 이준석도 저런 식으로 실컷 자기의 관심을 끈 다음에 조기 대선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강남에 대선 캠프를 차렸다. 여기에 15명 규모로 특보단을 꾸렸다. 근데 지금 명태균, 한마디로 이준석의 뇌 역할을 해주던 사람이 사라졌는데 그 이준석, 껍데기만 남은 이준석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의도는 섬이다, 기성 정치 문화에서 탈피해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새로운 정치 문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잘못할 때 저도 그 비판을 할 땐 하죠. 근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갑니까? 끝까지 개고기, 썩은 고기인 걸 알면서도 팔려고 했고, 끝까지 사과 한마디 안 하려 하고 있고, 그러다가 결국엔 지금 허은하라는 장벽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오죽하면 허은하 측에서는 이준석이 윤석열보다 더하다, 그렇게 공수처에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허은하의 벽부터 넘어오길 바라고요. 넘고 오길 바라고요. 지금 이준석한테는 시끄러 이 말한 말밖에 돌려줄 게 없습니다. 언론이나 방송에서 자꾸 뭐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해주고 자꾸 주목해주니까 그 자체로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프레임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건데, 그런 거품 쫙 빼고 이준석을 보면 도대체 여태까지 보여준 정치가 뭡니까? 가는 데마다 분탕이고, 그 결국에는 여러 비단 주머니 타령했던 것도 대부분 명태균빨이었고, 겉으로는 공정한 경쟁 능력주의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 해낸 게 거의 없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개혁신당의 운명은 2월 초 법원이 결정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특히 가처분이 인용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어지는 겁니다. 특히 허은하 대표를 무리수를 둬가지고 저렇게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준석 측이 승리한다 그러면 앞으로 정치판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말로는 새로운 정치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피해자라고, 국힘당 시절에 능력 있는 자기를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윤석열이 쫓아냈다고 지금까지도 광을 팔면서 정작 그것보다 더 악질적인 방법으로 멀쩡한 허은하 대표를 내쫓는다? 이 자체가 이준석 씨 입장에서는 그냥 준적준의 또 다른 버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한길 씨도 지금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거고, 이준석 씨도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제가 계속 이준석 씨를 비판하니까 팬코에서도 황희두가 겁나 역겹다 이러면서 가짜뉴스로 유죄받은 땡땡이 가짜뉴스 잡겠다고 저러고 있냐? 크크크크, 안 웃긴데 저렇게 막 웃고 있죠. 근데 실제로 저들 입장에서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왜냐? 이준석이
지지율도 마땅치가 않죠. 개혁신당 내부에서 지금 허은하 벽도 못 넘고 있죠. 가는 데마다 지금 막 비호감. 실제로 작년 6월에 비호감 61%로 1등을 찍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저렇게 그 수령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속이 얼마나 탈까요? 얼마나 짜증날까요? 그 유저, 팬코 유저의 잣대대로면 이준석과 관련해서 제가 말할 게 진짜 한 트럭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렇게 그 짜증만 내지 말고 이준석한테 가서 페북 차단 좀 한번 풀어봐라. 황희도가 저렇게 옆에서 깔짝깔짝 대는데 한번 풀어봐라. 제가 뭐라고 하나 좀 직접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니까요. 키보드 배틀도 좋고 토론도 좋다 이겁니다. 왜 아직까지도 1000일이 훌쩍 넘도록 페북 차단을 안 풀어주냐 이건데요. 그러면서 아무튼 막 대댓글로 뭐 쟤도 언젠가 공천 받을까 궁금하다. 그래서 쟤는 쫄보의 능력도 안 되니까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막 정신 승리를 한다고 하죠. 근데 저 막 분뇨견 얘기하는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다 이준석이 저렇게 씨앗을 뿌려놓은 겁니다. 이준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분뇨차 발언을 해놓고 이재명 지지자들 긁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대선을 나온다는 사람이 애초에 자질도 부족하지만 아직까지도 저런 식으로 그 커뮤니티식 언어를 하면서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이 현실 그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이 정치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 보고요. 마치 저런 사람이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양당을 비난하고 뭐 자기가 과학 선거, 뭐 과학적 사고 이런 얘기하면 뭐가 있는 것처럼 띄워주는 그런 그 평론가들, 뭐 언론인들, 방송인들 저는 이들도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 전환길의 적은 전환길 요 상황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 된다고 보고요. 이후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